하쌤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문제 해결의 사고력입니다. 이 사고력에 대해서는 내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앤세스 오커북은 사고력에 대해서 그 종류를 말하길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발상의 전환, 내 외부 자원의 효과적 활용, 이 딸랑 4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보십시오. 전부 다 요 4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설명도 없죠. 이거 택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12가지 사고, 유형 다 공부해야 됩니다. 필기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면접 때 이것을 그대로 묻습니다. 면접 때는 여러분들이 암기력 그리고 계산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앤세스 오커북이 딸랑 이 4가지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사고력 관련 문제, 퀘션, 답을 못 찾고 또 원하는 점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자, 2018년 6월 4일입니다. 어느 한 학생이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최종 합격해서 어디 가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 수업이 지금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필기 어디 합격했니? 그랬더니 자산관리공사, 한국보건복지개발원, 코트라 이 3군데 합격했답니다. 너 어디 갔니? 물었더니 어딘가 갔겠죠. 자, 중요한 것은 그 공부한 게 현업에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맷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면 실제 입사해서 대리 3년차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다 그럽니다. 자, 이 지문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앤세스 오커북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실제 읽으면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 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달렸다. 자, 태도. 문제 해결 태도는 첫 번째 지향형, 문제 해결 지향형, 그 반대 지양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지향형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도전의식, 그리고 열정, 그리고 창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도전, 열정, 창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문제 해결 태도 요소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문제 해결 지양형 인물은 자꾸만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나타나죠. 이게 또 그대로 실제 시험, 필기시험에 납니다. 일에 휘둘린 사람은 문제가 눈앞에 놓일 때 문제 전체를 아무런 계획과 순서 없이 그래서 우선순위를 딱 할 겁니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나머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게 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곤 한다. 반면 대조하는 역할이죠.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들 앞에 놓인 복잡한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이를 나누고 쪼개서 이게 바로 분석적 사고, 문제의 본질은 환경에서 찾는다. 공부했습니다. 무엇인지 찾아낸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 우선순위. 항상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관찰하면서 맹탐정 코난 책을 자꾸만 반복해서 읽는다. 그러면 새로운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것들 관찰하면서 둘 중 하나 대신 둘 모두에게 적합한 relevant 현실의 리얼리스틱 해결책 솔루션을 제시한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잔소리하는 게 문제를 제기만 하는 사람은 3개월 안에 왕따 당합니다. 피곤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맨날 복잡합니다. 머리가.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적합한 현실 해결책을 동시에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능력자입니다. 요컨대 이들의 차이는 개개인이 지닌 커다란 능력에 기인하기보다 개개인이 지닌 커다란 능력이 뭐죠? 역량이죠. 그 기인하기보다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눈앞에 주어진 내가 받은 문제 발생행위인지 탐색행위인지 설정행위인지 제대로 짚어하고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솔루션 찾아 실행에 옮기는 기술을 지는 여자 여부다. 그래서 여기 가지고 내가 공식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성과는 역량 곱하기 실행으로 나타난다.
자, 여기서 역량에 대해 설명하자면 나는 살아 숨쉰다는 이유로 나의 역량, 값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할 건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하지 않으면 그 값은 제로죠. 그래서 역량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 값은 제로다. 자, 이 공식은 곱입니다. 그래서 성과도 제로다. 뭐가 중요하죠?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력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실행에 옮기는 기술을 지녔느냐 여부다. 이처럼 체계적인 사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성과로 직결시킨다. 문제를 해결해야 성과 나타납니다. 그 성과는 그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바로미터 되고 있다. 문제 해결 전체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유형은, 사고력, 그리고 문제 처리, 프로세스, Y와 타우 if 전체를 다루고 있죠.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에게 들려줄 얘기는 둘 중 하나와 둘 모두라고 하는 이 사고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경제학은 트레이드 오프 사고를 바탕으로 합니다. 트레이드 오프는 둘 중 하나의 뜻입니다. 둘 중 하나. 앞에서 얘기했죠. 둘 중 하나가 바로 트레이드 오프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판매 가격은 1,000원, 1,000원입니다. 이 두 개를 사고 싶은데 나에게는 1,000원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둘 중 하나 얘기입니다. 기회비용으로 나타나죠. 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 트레이드 오프 사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둘 모두를 취할 수 있는 사고방식도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통합적 사고입니다. 둘 모두. 지금 현재 둘 모두를 언급하고 있죠. 통섭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통합적 사고는 한국전력과 그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면접 때 통섭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섭형 임제를 원한다. 그러면 이 통합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NCS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통합적 사고는 둘 모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때 우리 속담에서 둘 모두를 좋게 한다 뜻을 가지고 있는 또는 표현하고 있는 속담 하나를 찾아봐라. 그러면 나오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바로 둘 모두를 좋게 한다는 뜻이죠. 이 문제를 푸는데 그저께 1월 27일이었던가요? 한 학생이 쌤 이 문제 면접 때 그대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서 받았니? 그랬더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받았다. 사고력에 대한 문제, 이와 같은 퀘스천 면접 때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통과하고 나면은 다시 사고력을 펼쳐놓고 면접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기한 어쩌고 저쩌고. 자, 오늘도 팀장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겼는데 대충 따져보니 퇴근 시간이 6가지. 끝내기는 도저히 역부족이다. 내가 원하는 세상 슈더비는 바로 칼퇴근입니다. 6시 칼퇴근. 그런데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일이 많다. 도저히 끝내기 어렵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 오늘은 아들 생일이다. 그래서 가족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난감하다. 두 번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퇴근해서는 가족 저녁 식사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팀장이 시킨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네. 두 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발문에서 문제 두 개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둘 모두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일기에 스스로 책임을 완수한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했다는 얘기일까요? 일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일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트레이드 오프 사고입니다. 3번을 보세요. 일의 경중을 따져 팀장에게 급하지 않은 일을 내일 하겠다고 말한다. 이게 바로 앞에서 다뤘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죠. 우선순위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현실에서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면접 때 받으면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네가 준 일 그거 가운데 오늘 꼭 해야 되는 것과 내일 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겠지.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고 내일 할 수 있는 것은 내일 하자. 이렇게 하면은 약간 늦더라도 회사 일 마칠 수 있고 약간 늦더라도 가족 정식사 조정해서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2번을 보세요. 처한 상황을 아내에게 얘기하고 상의한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시간을 좀 늦추자. 정식사를. 이 어떤 얘기죠. 4번 역시 팀원에게 부탁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좀 도와다오. 그러면 서로 분담하면은 시간을 줄이면서 또 가족 정식사도 참여할 수 있겠죠. 자, 2번, 3번, 4번은 무엇인가 둘 모두를 좋게 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3번입니다. 이 3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면접 때 답해야 됩니다. 그 답은 1번이죠. 왜? 둘 중 하나를 택해버렸습니다. 자, B. 실적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기아. 자, 실적이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발생의 문제죠. 실적 만에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표를 하는 날 출근길에 아이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문제 두 개 잡혔습니다. 하나는 실적에 대한 얘기, 하나는 아이 교통사고입니다. 자, 이와 같은 두 개의 문제를 만났는데 이 중에서 내가 취할 행동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4인공 기출문제입니다. 1번을 보세요.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정보 수집에 접고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서 아이 생명을 구한다. 그러면 1번은 무엇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아이 생명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을 포기했죠? 회사 실적 만에 할 수 있는 기회는 포기한 겁니다. 이게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트레이드 오프 사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하나가 이 답변을 하면은 다음날 회사 들어가서 칭찬과 함께 협박을 받게 됩니다. 무슨 칭찬 받냐 하면은 아이 생명 구했다면서 너 잘했다. 그 반면에 협박받는 것은 너 실적 만회 때문에 발표 부담되니까 아이 생명, 아이 교통사고 핑계로 도망갔지. 너 회사 계속 나올 거니?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1번입니다. 2번 보세요. 신고하고 부터하고 출근해서 발표한다. 그러면 아이 생명 구하고 실적 만회하기 위한 발표 동시에 두 개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죠. 그 답은 2번. 3번을 선택하면 사람이 아니고 4번을 선택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게 바로 통합적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가끔 가다가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해설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같은 설명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세요. 그 이론에 근거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의적 해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론에 따라야 합니다. 자, 10번은 앞 시간에 다루게 됐는데 나는 행동이 빠른 직원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 친구는 느리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친구랑 이 담당이랑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속도 좀 낼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담당이 하는 말 실수할까봐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어 하나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신중하다 이겁니다. 이 말 듣고 난 아차 싶었다. 아차란 단어에 동그라미 합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너의 신중함 좋은 거야 살려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두 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행동이 빠른 걸 좋아. 근데 너는 신중한 놈이네. 그건 너에게 장점이야. 그래서 너 그것도 살려가.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선택지 보세요. 2번을 선택하면 빠른 일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을 갖다 우선으로 하라는 겁니다. 너의 신중함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시 너의 신중함 버리라는 얘기. 몸이 먼저 나가는 교육. 아예 인간을 개조하겠답니다. 빠른 행동으로.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신중함은 버리고 행동이 빠른 걸 요구하는 겁니다. 트레이드오프 사고. 답은 1번 피드백을 해준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나는 평소에 빠른 일 처리가 중요해. 그러나 너는 그 신중함이란 게 있네. 참 좋은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너의 신중함대로 일을 해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경우는 급하다. 그때는 요렇게 좀 일을 해다오. 그러면 두 개 동시에 만족할 수 있죠. 만족시킬 수 있죠. 이게 바로 통합적 사고입니다. 자, D. 첫 문장에서 팀장이 하는 말, 빠듯한 회사에서만 까먹는 골칫덩어리 같은 일. 이것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 예산은 많다가 아닙니다. 부족하답니다. 두 번째, 골칫덩어리 같은 일. 일도 일 같지도 않은 일. 가치 없는 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보면 반대로 해버리면 되죠. 적은 예산이지만 가치 있게 쓰고 일도 일 같은 일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1번, 2번을 선택해요. 자, 1번 사회공헌팀 보강입니다. 그럼 돈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홍보 강화하자. 역시 돈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돈도 없는데. 3번은 지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지표는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다른 지표를 바꾸자 얘기입니다.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사회적 이슈, 위안부 문제와 같은 사회 이슈와 연관된 사회공헌활동 예상 집중하자. 그러면 적은 돈이지만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일도 일 같은 일 할 수 있겠네. 두 개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죠. 자, 2번. 발문에서 행동과 행동 가운데 베스트와 워스트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문에 보면은 예산기획 담당하고 있다. 근데 당신에게 후배를 내일까지 구체적으로 일 가르치라 하고 팀장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 어쩌고저쩌고 또 더군다나 매일 결산 보고서를 내일까지 회계팀에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팀장이 하는 말, 하지만 동그라미 치고 팀장은 어쨌든 간에 해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팀 내 일이 우선이야 이 자식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일까지 결산 보고서 제출, 요게 내가 맡은 일, 나한테 주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후배 가르쳐 이겁니다. 후배 지도해 두 개의 문제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가를 보세요. 후배에게 궁금사항들을 리스트화시키도록 한다. 후배에게 네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모르는 게 뭐더니 A부터 Z까지 전체를 다 다루지 말고 네가 모르는 것 찾아라. 리스트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그 리스트 한 동안에 작업하는 동안에 나는 내일 하마. 이게 두 가지 나오죠. 딱 나옵니다. 자, 나다라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경중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워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베스트만 찾으면 답을 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F번 A 지문 A는 한국은행이 만든 책에 있는 겁니다. 경쟁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B는 제목 보세요. 경쟁이 중요해서 경쟁 공급업체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급업체끼리 서로 경쟁이 중요해서 고객을 무시한 상품만 추구라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고객이 오히려 불편한다. 오히려 불만 제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평소에 수업할 때 얘기합니다. 눈치도 실력이다. 지금 현재 통합적 사고 공부하고 있지 않니? 그에 따른 문제 풀고 있지. 그러면 통합적 사고를 짚어라 자식아. 뭐죠? 경쟁, 요소 확보, 고객 창출 이 두 개 동시에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통합적 사고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 바로 찾고 그리고 또 면접 질문
따른 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죠. 또 잔소리입니다. 어쨌든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